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전입니다. 오늘은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초부터 지금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공유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전 저점을 살짝 하회하는 수준까지는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그 근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주셔야 될 게 2023년은 이번 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주식 시장에서 2023년은 지난달에 시작을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 며칠까지 보유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자 볼게요. 우리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달력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D 플러스 E 제도죠. 오늘 주식을 사면은 이틀 뒤에, 이 거래일 뒤에 주주명부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요. 그래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결산법인들에 대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7일 날 종가에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틀 뒤에 29일이죠. 주주명부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고 그렇게 한 해 주식시장이 배당이 되고 그렇게 마지막에 우리 이름이 올라간 걸 기준으로 회사들은 배당을 주게 되죠. 우리가 27일 날 주식을 매도하면은 이틀 뒤에 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요런 걸 이제 요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일은 28일은 새해 첫 거래일이고요. 27일은 2022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해되시죠? D 플러스 E 제도이기 때문에 28일 날 주식을 사게 된다면 이틀 뒤, 이 거래일 뒤인 29일, 1일째죠. 그 다음 휴장하고 1월 2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 어제. 그때 여러분들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28일부터는 새해입니다. 주식 시스템상으로는 28일부터 새해입니다. 이때가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이기도 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이 28일 기점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는 이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한번 보실게요. 자, 28일 날을 보겠습니다. 28일 날. 자, 보시면 어때요? 12월 28일부터 바뀌죠. 뭐가 수급이요. 27일, 22년까지 주구장창 매수를 해주던 기관들, 특히 금투, 정확히 28일부터 매도입니다. 맞나요? 네, 정확히 28일부터 매도죠. 외국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량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도량이 큰 주체는 개인이었죠. 정확하게 개인들은 새해부터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고 외국인들은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죠. 기관들은 엄청난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바뀐 게 언제부터냐고요? 2022년 그리고 2023년 그 딱 기준이 되는 28일부터요. 맞죠? 주식시장도 28일부터 안 좋아졌잖아요. 요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배당을 그러니까 막 이런 건 알고 계세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27일 날 종가까지 주식을 사야지 보유하고 있어야지 내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알고 있는데 28일부터 세일하는 거를 모르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수급들의 포지션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를 체크를 못 하는 거죠. 아, 새해 주식시장 더럽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시장 빠진다. 뭐 틀린 말 아니죠. 물가가 올라서 경기 침체 때문에 주식시장 빠진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알아주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시장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이벤트가 뭐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 오늘 아침에도 기사 나왔죠. 경기 침체 가능성,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 70% 이상으로 본다.
이런 뭐 레포트 나왔죠. 세 번째, 금리 인상. 근데 제가 체크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전쟁 터진 지 이제 1년 넘었습니다. 네, 1년 넘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적응된 이슈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미사일 퍼부었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요동칩니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반격했다고 해서 주식시장 요동쳐요? 아니잖아요. 얘네들 이제 웬만큼 싸워가지고는 주식시장 이제 변수가 없어요. 새로운 요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적응해버렸다고요. 이제 우크라이나발 새로운 이벤트는 갑자기 둘이서 뭐 이렇게 휴전 선언한다든지 협상을 시작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때는 주식시장이 이제 화색이 돌면서 확 올라가는 이벤트가 되겠죠. 지금은 웬만큼 둘이 치고받고 해도 적응해버렸다. 경기 침체 이것도 일단 거의 지금 적응해버린 상황이죠. 왜? 사실상 물가 잡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잡겠다는 건데 뭐 이거 안 오게끔 하겠다고. 근데 저희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지금 경기 침체인 게 아마 체감이 되실 거예요. 안 오른 물가가 없고, 그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뭐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기도 할 거고, 내지는 저축을 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기도 할 거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체감하실 겁니다. 금리 인상? 선생님 금리 인상 때, 금리 인상이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희 방문들께는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현재의 기준금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3%대죠. 그리고 과거에 요거랑 비슷한 기준금리는 여기 있습니다. 2011년도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리를 미친 듯이 급다운시킵니다. 초저금리에 진입을 하죠. 저때 미국은 거의 뭐 제로금리까지 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를 벗어나자마자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갖고 지금과 유사한 수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2011년도에 주식을 뭐 한 해 만에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네, 지금의 금리 때문에 주식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험했던 금리고 새로운 금리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속도로 올렸다는 게 문제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의 속도로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속도가 문제라면 퍼센테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급격한 속도가 문제라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해버리는 이벤트입니다. 즉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3대 이벤트들이 이미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이벤트다 라는 걸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기업 실적이 어쩌고 물가 지표가 어쩌고 경제 지표가 어쩌고 기업 실적이요. 실적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고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안 좋겠죠. 근데 기업 실적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100이 0이 되진 않습니다. 네. 경영을 정상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기업 실적, 물론 간간히 갑자기 적자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기업 실적은 보통 100이다가 이런 경기 둔화기가 오면 95로 발표했다가 그 다음 분기 때는 90으로 발표했다가 이런 식인 거죠. 경영 못하는 회사들이나 갑자기 적자 전환하는 거고 업황이 너무 안 좋은 회사들 예를 들어서 최근엔 대표적으로는 이제 분양시장 같은 게 되겠죠. 뭐 그런 회사들이나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은 회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대 코로나 터졌어요. 터졌을 때 여행, 항공, 면세점 이런 회사들 어떻게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 업종은 어쩔 수가 없죠. 그 외에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은 이런 수순을 밟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100에서 95가 됐어요. 그럼 주가가 1만 원이다가 9만 5천이 됐어요. 이건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1만 원이다가 갑자기 주가가 7천 원이 됐어요. 이거는 과매도인 거죠. 이건 매수해야죠. 지금 이런 걸 잘 찾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의 이제 올해 주식시장 예상 관련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일단 여러분들 좀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될 게
현재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하락하는 낙폭을 한번 봐주세요. 주식시장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하락은 사실 드물어요. 여기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을 때 당시 뭐 신천지나 이런 기사들이 시장에 도배가 되었었죠. 그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거의 수직 낙하해버리죠. 이건 되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뭐 비슷하게 뭐 요만큼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슷하게 저 정도의 공포감을 줬던 걸 제가 떠올려 본다면 브렉시트, 예, 영국이 유로존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내지는 유럽 위기 때 피그스라고 해서 예, 피그스 이거 얘네들은 지금도 좋지 않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얘네들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내지는 금융 위기 2008년도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내지는 닷컴 버블 내지는 IMF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때나 이런 식의 속도로 빠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대체로는 이렇게 빠지지 않고 지금처럼 시장에 나온 악재들에 적응을 해버리고 나서 차츰 이런 흐름을 보일 때는 보통은 이렇게 빠지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해되시죠? 보통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죠. 조금씩 악재가 시장을 지배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적이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요때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막 시작할까 말까 뭐 이러고 있을 때였고 그냥 이제 막 너무 많이 올라오고 나서 이때는 이제 막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였었고 실질적 금리 인상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때는 그냥 경고만 나왔던 시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뭐 전쟁? 아 그래 하락 반등. 뭐가 터졌어? 또 하락 반등. 이렇게 폭포수처럼 빠지진 않아요. 그렇게 빠지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이 진폭이 커지기 시작했죠. 자 보시면은 그 진폭도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빠집니다. 맞죠? 이렇게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빠져? 하면서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만큼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만큼 빠졌습니다. 진폭이 계속 비슷하죠? 그리고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그쵸? 예, 진폭이 계속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느 시점에 되면 사람들이 적응해서 그래요. 이 정도 빠졌으면 살만한가? 네, 여기는 이제 절대적 공포죠.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악재가 등장해서 이때는 절대적 공포입니다만 요 구간은 이렇게 계단식 빠질 때는 차츰 악재가 시장을 이렇게 침범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등장하는 패턴이죠. 이런 점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번 시장이 요 정도 수준의 어떤 과매도가 발생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고 시장을 주요적으로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악재들이 이미 적응을 해버린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현재의 시장은 빠지게 된다면 요 정도 수준 2000에서 한 2000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이번 파동에서는 2050에서 2100포인트 정도 사이까지라고 예상이 되고요.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번에도 이만큼 빠질 거야라는 전제입니다. 그죠? 옛날 앞에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번에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만큼 빠지면 저점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만큼 빠질 거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접근하는 거고요. 근데 주식이란 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적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바닥이 가까워지면은 그걸 다 채우지 않고 돌리려고 시도를 하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대부분의 이벤트들은 악재들은 현재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단기 저점은 일단 이번 파동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저점은 요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2100에서 2100 이하에서 일단 매수 포지션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2200은 조금 애매한 게 맞죠. 조금 애매한 게 맞죠.
그러니까 2100 이하에서는 일단 단기 포지션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벤트, 큰 굵직한 이벤트를 현재 적응했다는 전제에 봤을 때 시장은 여기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하락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앞서는 이렇다 반등하고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 시도가 약하죠. 과매도일 땐 반등하다가 크게 빠졌고 반등 요만큼 하고 크게 빠졌고 반등 요만큼 하고 크게 빠졌고 이번엔 반등을 빠진 만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앞서는 보시면은 이만큼 빠지면 반등이 요만큼이고, 그쵸? 이만큼 빠지면 반등이 요만큼이고, 요만큼 빠진 반등이 요만큼이고, 근데 이번에 이만큼 빠지니까 이만큼 반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에 많이 빠져도 2100 이하는 일단 매수 포지션 잡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시장은 이번에 반등 잘 나왔으니까 이런 식의, 네, 단기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쓸 시장이 적점 시그널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맞아요. 아까 보셨던 그 정도 진폭 안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맞겠다 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 빠졌으니 앞에서도 이번에도 요 정도 빠지면은 그래, 단기 바닥일 수 있겠네 라는 걸 좀 참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연말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 문제가 휴전, 네, 분위기가 형성된다거나 협상 분위기가 형성된다거나 시장 갑자기 바뀔 수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단기 박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일단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전통적으로 설 전에는 또 돈을 좀 잘 안 쓰기도 하고, 주식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적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봤을 때 설 전에 특히 2000바이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럴 때마다 이제 또 매매 타켓을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업종 대표주들이 흐름이 안 좋아요. KB금융 보시면은 요만큼 반등하고 요만큼 빠졌네요. 한 3분의 2가량 빠졌다 칩시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뭐 거의 뭐 오른 거에 한 4분의 3 빠진 것 같네요. 요만큼 빠졌고요.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대표주죠. 얘는 뭐 저점 깨고 난리 났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철강 대표주 중 하나죠. 오른 거 거의 다 반납 다 했죠. 그나마 센 게 포스코홀딩스인데 철강에서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좀 뭐라 그럴까, 포스코 케미칼부터 해갖고 지금 그룹 내 호재들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좀 강한 거지. 철강 업종이 뭐 호황기라 강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것들도 크게 재미없죠 지금.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 재미없죠. 거의 올라간 거 지금 다 깨버린 상황이고요. 뭐 S51, 재미없죠. 바닥 뛰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업종 대표주들은 좀 재미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매매 타겟은 개별주가 좋죠. 개별주가 좋죠. 지금은 개별주들로 이제 공략을 하고, 그러다가 21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런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 매박에 타겟 골라가지고 축집 좀 하고, 그렇게 일단 대응을 해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의 관심 개별주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 대표주들은 틈틈이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바로바로 시청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 시황은 2100 이하는 매수 포지션 잡고, 그리고 올해는 일단 박스권 잡고, 진짜 옆으로 이제 빌빌빌 길 것 같습니다. 옛날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뭐 극악의 시장입니다만 약간 이런 느낌을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2011년도 유럽 위기 때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피그스 위기 때 그때가 이렇게 크게 빠졌고요. 이렇게 빠졌고 빠지고 나서 이렇게 기어버리죠.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바닥으로 멋들어지게 올라온 건 코로나 위기 때였었고, 이 이외에는 뭐 금융 위기 때도 한 1년 박스 기고 올라갑니다.
박스 하다 올라가는데 저는 그 박스가 이번에 진행될 것 같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방 압력도 좀 있고 아직은 지금의 이제 금리 인상발 분위기가 완전히 해소될 것 같지는 않으니 적응은 되겠지만 해소가 되는 건 아니죠. 적응과 해소는 또 다른 단어니까 될 것 같지는 않으니 하방 압력 속에서 나오는 박스 입장 이런 그림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네요. 그 사이에서 애매한 구간에서는 개별주로 공략을 하고 테마주도 공략을 하고 단타도 공략을 하고 하지만 저가 공략에서는 이 박스권의 하단 국면에서는 당연히 사야죠. 매수해야죠. 그렇죠? 뭐 이런 국면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뭐 이런 거 매수, 그렇죠? 매수. 그냥 박스에서 이제 하단일 것 같은 구간에서만 매수로 대응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다음에는 이제 관심 종목들 저는 이런 종목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면 아무래도 시간 좀 오래 걸리고 좀 실시간으로 빠르게 알고 싶은 분들 내지는 저의 뭐 무료 추천주를 같이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카톡방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고요. 특히 이번 시장 조정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 제가 주식 물린 거 이번 시장 이렇게 대응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면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